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긴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긴 연휴에 맞춰 코인파는 들썩이더니 오늘은 조금 잠잠한 모습입니다. 연휴 동안 어디 가지 않고 코인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영상은 짧고 굵게 현 방향성을 대응해 드리면서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가려운 부분만 긁어 드릴 테니 그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듯합니다. 주말간 영상 업로드가 힘든 관계로 텔레그램에서 변동이 있을 시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 텔레그램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쌍봉의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기존 비트코인의 흐름처럼 장기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항상 나오던 쌍봉의 흐름으로 정말 긴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안타깝게도 한 번 더 빠지면서 더 깊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올라간 흐름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부분에서 사실 상승 돌파가 아니라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으로 웅덩이를 하나 더 만들고 그냥 거래량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왔으면 그나마 장기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상승을 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쌍봉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쌍봉이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또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진짜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딱 하나의 관점밖에 없어요. 바로 일봉의 흐름은 상승 흐름을 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여기 있죠. 91K, 91K로 손절선으로 잡고 롱만 치는 겁니다. 왜냐면 위에가 지금 열려있는 구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K에서 7K까지 지금 열려있죠. 여기까지 롱을 본다고 하면 그나마 10K 이상 오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쌍봉의 흐름으로는 단기적으로 롱을 잡기에는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을 맞아요. 아래로는 2%밖에 안 되는데 위로는 지금 보면 거의 107K까지 열렸으니까 비트코인은 거의 15K예요. 레버리지까지 꼈다고 했을 때 10배만 잡아도 150%가 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숏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롱 잡기에는 굉장히 지금 리스크적으로는 괜찮은 구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보신 것과 같이 단기적인 흐름은 손익비 면에서 롱 관점이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라도 92K 미만을 스탑로스로 가져가면 굉장히 위로 손익비 면으로 굉장한 구간이기 때문에 104K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 상승으로 턴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기는 한 번 더 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찍고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으로 많이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은 손익비가 92K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잡으려고 한다면 96K 정도로 스탑로스로 정말 스캘핑 정도의 매매법으로만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92K를 잡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92K를 손절선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위에 구간은 일단 계속적으로 롱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단기적인 포지션에서의 포지션 위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쌍봉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근에서 하락을 했을 때 원인이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싸움이 나왔고 다시 상승 턴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붙지 않는 상승은 저는 항상 페이크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서 다시 내리면서 거래량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개미들이 굉장히 타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기존처럼 저는 큰 봉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3개월 봉 자체는 저점을 먼저 깼고 고점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104K까지의 일단 위에 고점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벽은 두텁진 않지만 104K에 몰려있는 이 시선은 그래도 현재 3개월 봉이 끝나는 7월 1일 전까지는 한번 104K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 봉으로 볼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봉입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라는 기본 관점은 상승이라는 거는 봉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져야만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6개월 2023년 1월 1일부터 생성됐던 이 봉 하나가 현재 2025년 1월 1일까지 6개월 봉은 양봉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모든 봉들을 통틀어서 6개월 양봉은 딱 5개가 최대였고요. 6개, 7개는 단 한 번도 역사상 없었습니다. 6개월 봉 기준입니다.
과거에도 패턴이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 봉이 생성됐을 때는 코로나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들어왔던 봉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과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상승으로 턴을 했을 때 마지막 장대 양봉으로 피날레를 꽂고 들어갔고요. 그 전에 상승 또한 6개월 봉은 4개의 봉으로 상승을 마쳤죠. 근데 현재의 봉은 어떻습니까? 바로 6개월 봉이 6개가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봉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처음으로 지금 봉이 어떻습니까? 바로 기존 봉보다 작은 봉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상승을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7월 1일까지 기존 봉보다 큰 봉이 나와야만 계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봉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유사한 봉을 우리는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과거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을 때처럼 조정을 받는 긴 시간봉을 지금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도 보시다시피 5개월간의 비트코인 상승 후에 그 다음 긴 조정을 또다시 6개월 정도 받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추세를 끊어내리지 않으려고 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비트코인의 상승분만큼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 후 그 전저점까지 가지 않고 또 상승 후 전저점까지 가지 않고 항상 고점 아래 부분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탈환한 후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한 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고점 부근에서 전저점을 만들었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거의 정설처럼 내려오는 비트코인은 상승분에 대한 저점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왔던 상승이 끝이었고 전저점을 내려왔고 이번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전저점까지 내려오더라도 직전 고점 아래 바로 58K 이하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정설처럼 지켜지려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와 기반이 아니라 기존의 비트코인이 쌓아올린 역사라는 기존에 무너지지 않는 차트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은 이 하락만큼의 조정이 나온 후에 또 다시 상승으로 가야 하는 구간으로 가지 않나라는 게 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바로 쌍봉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지금 당장은 92K를 스탑로스로 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104K까지는 홀딩을 하되 이 이상부터는 쌍봉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상승이 나오는지를 봐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데이터 기반으로 본 바로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상승은 저는 항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승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긴 흐름 호흡상 6개월을 벌써 30개월 동안 상승했었던 6개월 봉을 단순히 음봉으로라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는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최상의 시나리오에 더 떨어져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쌍봉의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조정을 받는 선에서 직전 고점의 추세 라인이었던 이 라인에서 깨지 않는 선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시점이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라인했던 추세 라인이 바뀌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또 다른 장기 그래프인 500일선 그래프가 바뀌는 포물선 그래프가 변경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항상 10년물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10년 단위의 대변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끝났다가 아니라 정말 긴 호흡상의 흐름으로 쌍봉의 시나리오가 저는 근접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진아님 전혀 상승 시나리오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절대 위아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만약 쌍봉이어도 어떤 차트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일단 이 라인을 강하게 뚫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104K까지 먼저 도달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 내려오는 차트에서 항상 쌍봉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차트들이 나왔냐면 바로 상승 후에, 지금 굉장히 우리 차트와 유사한 차트인 게 보이시죠? 상승 후에 저점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툭툭 떨어지는 차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 보고 있는 104K까지 올라가고 저점이 아래에서 높아지는 구조가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하고요. 고점 또한 높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번에 하락 후에 나오는 반등도 보시면요. 저점이 점점 높아졌죠. 그리고 상승을 하기 위한 장대가 꽂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상승의 원리입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한다.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매물벽들을 약하게 만들고 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장대로 꽂아야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도 이때 나왔었던 벽처럼 쌍봉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부근에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지킨 상황에서 매도벽을 약한 신상이라면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쌍봉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던 흐름의 패턴들은 다 뭐냐면 고점을 탈환한 후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다음 두 번째 쌍봉 흐름의 흐름에서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는 정말 크게 떨어지는 역량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없이 들어온 이 봉은 단기적으로 흐름을 더 크게 만들어서 크게 떨기려는 흐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암호화폐판에 큰 흐름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집계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전쟁은 남은 임기가 굉장히 오래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쌍봉의 흐름 후에 시간이 트럼프 일기 때처럼 시간 속의 반등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큰 하락 후에 그 다음 시간이 돌렸을 때 상승으로 가는 흐름으로 판이 바뀌고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이 드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맞출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일단 먼저 접근을 해보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에는 일단 여기서 나오는 흐름은 그때 가서도 다뤄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항상 제가 옆에 있을 거고요. 항상 대응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후의 일을 막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틀리고 막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더 흔들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같이 호흡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알트들입니다.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사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더리움의 시대는 갔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알트들이 정말 회복하기 힘든 시점까지도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등은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등은 어디까지인가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이 알트를 사기에 괜찮은 구간이라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접근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바로 지난 주봉이 웬만하면 다 주봉이 양봉으로 떴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 양봉이 비트코인이 이번에 쌍봉을 만들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이번에 떨어졌던 고점과 저점 대비 최소한 2분의 1 지점까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본적인 근거는 일단 여기 나왔던 저항 대비 반등 없이 떨어진 부분은 페이크라 보고 있고요. 이 반등은 이번에 이어져서 다시 한번 상승 후에 비트코인 쌍봉과 함께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제자리로 찾아가는 흐름으로 알트코인들이 최종적으로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흐름에 맞춰서 특정 코인들은 아마 고점을 회복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더 오를 애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이더리움으로 잡는 거는요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최소한 2분의 1 저항벽이 생겼던 부분까지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 이거보다 고점을 회복한 애들은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의 흐름은 주봉상 아직 더디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봉의 흐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장대로 올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천천히라도 고점을 회복해서 2분의 1 지점까지는 회복한 후에 그 다음 피날레를 비트코인 맞춰서 내려올 확률이 있고요. 그때 시기를 보시면 이렇게 7월에 딱 맞춰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천천히 흐름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알트보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예측해드렸고 아직까지는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알트들은 단기적으로는 5% 내외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알트코인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핵심만 연휴 동안에 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대응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알트코인 관련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모든 영상의 흐름 요약은 영상 하단 댓글 텔레그램을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요약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